오늘은 바이런 케이티의 기쁨의 1000가지 이름 중에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케이티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3가지 일만을 합니다. 앉고, 서고, 눕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야기입니다.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행복이나 고통이 나옵니다. 앉거나 서거나 눕는 데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안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당신의 믿음들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기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작업의 4가지 질문에 대한 진실한 대답을 발견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대답들을 발견하면 세상에 대한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잃게 됩니다. 당신이 이해하는 모든 세상을 잃게 됩니다. 자기의 믿음들의 질문을 하면 당신은 분명히 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더 이상 자기와 전쟁을 벌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신은 현실에 대해 설레며 흥분하게 됩니다. 심지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당신은 현실을 2팔 벌려 환영합니다. 모든 문제는 진실하지 않은 생각을 믿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언제나 그 일에서 선물을 기대합니다. 나는 그 밖의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설령 내가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잃는다고 해도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압니다. 만일 남편이 나를 떠나면 나는 생각할 것입니다. 나에게 그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지? 지금 내 곁에 그이가 없으니까. 만일 내가 2 다리를 잃는다면 나는 생각할 것입니다. 내게 2 다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지? 내게 2 다리가 없으니까. 물론 자유란 불친절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수동적이기만 하거나 마조이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하면 얼른 도망치세요. 당신에게 암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당신에게 암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암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입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장 좋은 의사들을 만나 상담하고 가장 좋은 치료를 받으세요.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암을 적으로 보고 싸울 때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치유될까요?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하면서 암이 있어서 당신의 삶이 실제로 더 나은 모든 점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고요한 중심에 자리한 채 치유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때 그렇게 될까요? 내면의 평화보다 더욱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받는 유일한 때는 현실과 다투는 생각을 믿을 때뿐입니다. 당신이 받는 고통의 원인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의 고통만의 세상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오직 그렇다고 믿게 만드는 조사되지 않는 이야기가 있을 뿐입니다.
실제하는 세계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즐거움과 아픔은 둘 다 투사이며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맑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탐구를 하면 아픔의 경험이 변화됩니다. 아픔의 표면 밑에 언제나 있던 기쁨이 이제 주요한 것이 되고 아픔은 그 밑에 있게 됩니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픔이 오더라도 편안히 경험합니다. 그들은 아픔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며 그것이 언제나 완벽한 순간에 오고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는 내 눈에 아픔이 있습니다. 푹스2 영양증으로 각막의 안쪽에 물집들이 있는데 가끔은 아픔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의사는 하루에 6번에서 8번씩 식염수 한 방울을 눈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야를 흐릿하게 하는 습기는 없어지지만 말 그대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각막의 물집을 이루고 터져서 흉터 조직을 계속 만드는 손상 부위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식염수를 넣어도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면 흐릿한 형체만 보일 뿐입니다. 나는 말리는 얼마나 예쁜가 라는 생각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병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그 애의 얼굴을 2번 다시 볼 수 없는 때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얼굴을 볼 필요가 없음을 이해합니다.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증거를 내 안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손주들이 자랄 때 그 애들의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내 아이들의 얼굴도 다시는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점을 깨닫고 슬픔을 기대하지만 오로지 기쁨만을 발견합니다. 삶에 대한 감사의 느낌이 내 안에서 가득히 솟아납니다. 삶은 얼마나 완전한지, 어떻게 어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지, 어떻게 모든 것이 그래야 하는 대로인지 하는 감사의 느낌이 그 이상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지 계속 기다리며 지켜보지만 더 필요한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나는 거실의 의자에 앉아서 주전자에 담긴 뜨거운 차를 찻잔에 따르는데 찻잔이 깨져서 구멍난 것을 보지 못해 뜨거운 찬물이 왼손으로 쏟아집니다. 이야, 멋진 모험입니다. 심지어 손이 욱신거리기 시작할 때도 나는 내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완전함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손이 됐는데 되지 말아야 했다는 생각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왜 현실을 떠나서 내 손이 어떠해야 한다는 공상 속으로 들어가려 하겠어요? 탐구가 내면에서 살아있을 때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며 생각들은 그 사랑의 자리에서 당신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아픔은 언제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픔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겪은 모든 아픔은 인간이 이 행성 위에서 이제껏 겪은 모든 아픔은 지금 이 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는 은총의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이런 케이티의 기쁨의 1000가지 이름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들과 생각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회가 그렇게 말해서? 학교가 그렇게
가르쳐줘서 타인들이 모두 그런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회와 학교와 타인들이 말하는 것들이 내게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우리는 사회나 타인들이 심어준 관념들을 너무나 쉽게 진실이라 받아들이고 그 관념들에 비추어 나 자신을 판단하고 정의 내립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나 자신을 재단하고 타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나 자신을 맞추느라 늘 나와 나의 현실과 다투게 됩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을 충족하면 우리는 우월감에 우쭐해지기도 하다가 그 기준에 못 미친다 생각되면 열등감에 한없이 쪼그라듭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사회와 남들이 정해준 관념과 틀에 따라가느라 웃고 울며 발버둥을 쳐야 하나요? 나에겐 지금 이 순간의 나의 모습이라는 완벽한 기준이 있는데 왜 남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나 자신을 괴롭혀야 하나요? 지금 이대로의 내 모습은 나에게 가장 완벽한 모습입니다. 지금 내게 펼쳐진 나의 현실은 나에게 가장 완벽한 상황인 것입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내려놓고 사회가 정해준 관념을 비우고 그렇게 나 자신과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미 모든 것은 이대로 완벽하고 온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은 과연 진실인가? 끊임없이 묻고 들여다보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